네, 반갑습니다. 바이오 필링과 바이오 미네랄리제이션에 대해서 지난 11년 동안 연구했던 자료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정리된 자료들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생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관 안에는 상하세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하세관에 바이오 필링을 하게 되면 이처럼 짧은 숏 태그가 형성이 되고 또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물질들이 형성이 돼서 상하세관들을 밀폐시키게 됩니다. 이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템 사진으로 찍어보면 스트리에이션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결정형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하세관을 보면 이 안에 굉장히 미세한 인터캐널리쿨리라는 연결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인터캐널리쿨리는 세균들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상하세관들 안에 그 오돈토블라스트 프로세스들이 브랜치를 이루면서 이렇게 통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처럼 바이오 필링을 하게 되면 이런 인터캐널리쿨리와 같은 미세한 공간도 깨끗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실하게 메꿔지게 됩니다. 인텍트한 상하세관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균이 한 마리라도 있다. 그러면 얘가 두 마리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또 조건만 갖추면 4시간 만에 100만 마리로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된 근관에 대한 처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 필링을 하게 되면 이 감염된 근관 안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들이 침착이 되면서 세균들을 포위하면서 나중에는 이 세균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돼요. 매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한 파라포름 알데히드나 그런 물질들로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또 세균 주위로 이렇게 큰 결정들이 형성이 돼서 상하세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균들은 더 이상 증식될 수 없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주 정도 지났을 때의 샘 사진입니다. 상하세관 안에 형성되어 있는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롱 태그입니다.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은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차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하세관이 열려 있기만 하면 모든 캐널 입구들은 오리피스 입구들은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하세관 입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라는 불용성 물질들이 형성이 돼서 스미어 레이어가 제거된 부분은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 짧은 태그들이 들어가서 메꾸게 됩니다. 상하세관 입구에 세균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가 들어가서 완전히 세균들을 밀폐시키게 되고 여기에 갇힌 세균들은 더 이상 증식할 수 없습니다. 에이프토시스가 일어나서 결국은 세균들은 사멸하게 되는 기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 필링을 하게 되면 계면 인터페이셜 레이어에서는 제로 마이크론 콘택을 이루게 됩니다. 제로 마이크론 콘택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케미컬 본딩을 이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랙,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들 오징어 많이 좋아하는데요. 씹을 때마다 크랙이 발생합니다. 이 크랙에 바이오 필링을 하게 되면 크랙 스페이스에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랙 면, 이 크랙 면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들이 결정체로 쫙 가서 붙게 됩니다. 동통 조절과 세균에 대한 침입을 막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첨공, 치근단 공에서는 역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 공간들을 밀폐시키면서 거기에 파이브로넥틴이라는 접착 성분의 단백질들이 붙으면서 새로운 세멘툼이 형성돼서 덮이게 됩니다. 새로운 세멘툼의 표면 텍스처, 표면 모양은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한 돌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샤페이스 파이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잘 붙을 수 있는 구조로 새로운 신생 세멘툼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발치 치아에서 이제 보면은요, 뿌리 끝에 하얗게 뭔가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올로지컬 실링을 이루는 셀룰러 세멘툼입니다. 실제 바이오필링 했을 때의 치아 단면입니다. 이와 같이 깨끗하게 충전이 되고요. 핀과 같이 불규칙한 영역도 잘 밀려 들어가서 밀폐가 되고, 루핑되어 있는 부분도 공간만 있다 그러면 올소 MTA들은 슉 들어가서 다 밀폐시킵니다. 액세서리 캐널 당연히 밀려 들어가서 메꾸게 됩니다. 자, 3D로 충전된 그래프팅 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와 같이 이스무스나 불규칙한 이런 부분들요, 여기까지도 다 완벽하게 올소 MTA로 밀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골 형성은 모든 케이스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트라 캐널 부분에 감염 요소만 조절이 되면 이 바깥쪽 부위는 뼈를 다 형성할 수 있는 우리 포텐셜이 있습니다. 코티컬 본이 흡수가 됐어도 코티컬 본이 형성이 되고요. 이것처럼 이런 에피엑스 쪽에 리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뼈로 리제너레이션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치주 조직이 손상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가 힐링되는 것은 초기에는 굉장히 신기한데요, 자꾸 바이오필링을 하다 보면 그냥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시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관 입구에 올소 MTA를 한 3번 정도 느슨하게 올려놓습니다. 워터 파우더 레이쇼는 0.3, 찰흙 정도의 점조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A 플러거, 가는 플러거로 근관 안에 코팅을 시킵니다. 살살 밀어 넣어서 올소 MTA 파티클들이 근관 안으로 어느 정도 밀려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올소 MTA 컴팩터, 나이타이 컴팩터입니다. 매우 가는 나이타이 컴팩터를 넣어서 1초에 한 바퀴씩 천천히 돌리게 됩니다. 천천히 돌리면 근관 벽에 올소 MTA가 이제 이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물이 많죠. 물이 많을 때는 페이퍼 포인트 25번을 꽂고요. 그 가장자리를 A 플러거, 가는 플러거를 사용해서 주변부를 살살 다져 넣게 됩니다. 물이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되면 25번 페이퍼 포인트를 뺍니다. 빼면 나머지 공간에는 올소 MTA들이 느슨하게 이제 차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25번 사이즈의 컴팩터를 넣고 1초에 한 바퀴씩 천천히 돌리면서 근관 내 바이오세라믹 그래프팅, 근관 내 이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페이퍼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컴팩터를 회전수를 1초에 한 바퀴 정도 천천히 돌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널 3분의 1 부분은 플러거로 쉽게 백필을 하면 됩니다. 포스트를 형성할 때는 코로널 3분의 1 부분을 굳이 메꿀 필요 없습니다. 자, 제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거성인데 올소 MTA를 녹일 수 있는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이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올소 MTA는 경화 강도가 25메가파스칼입니다. 일반 MTA들은 80에서 90메가파스칼이 나와서 근관 안에 들어갔을 때는 기계적인 제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올소 MTA는 1차적으로 기계적인 제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걸 녹일 수 있는 리트리트먼트 솔루션이라는 것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녹일 수 있습니다. 변색입니다. MTA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변색, 까맣게 변색되는 것. 이것에 대한 예방, 그리고 발생했을 때 대한 처치에 대한 프로토콜이 잡혀 있습니다. 에버파이트라는 용액을 사용하면 한 5분 정도 이후에는 변색된 MTA를 하얗게 되돌릴 수도 있고, 또 치료 시에 에버파이트라는 용액을 면봉에 적셔서 챔버 안에 넣고 스타핑을 하면 변색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변색이 안 됩니다. 자, 에버파이트 용액은 캐널 이리게이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레시딘하고 H2O2를 반반씩 섞은 용액입니다.
다음으로 리트로 MTA를 베이스화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트로 MTA를 충치가 깊은 부분에 딥 캐리스에 두껍게 넣었을 때는 이처럼 케미컬하게 본딩이 되고 그 하방 부위에는 터셔리 덴틴이 두껍게 형성이 돼서 치아를 엔도 치료까지 가지 않더라도 치아를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를 하고 5분 후에 프랩을 하면 스프레이로 뿌려도 워시아웃 안 됩니다. 수술할 때 역시 워시아웃 되지 않습니다. 꺼지로 2분 정도 주변에서 밀려 들어오는 피를 닿지 않도록 조절만 하면 딱딱하게 굳어요. 워시아웃 안 됩니다. 그리고 변색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럼 다른 MTA들은 어떨까요? 다른 MTA들은 3분 정도 지난 후에 물로 씩 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분의 MTA는 이제 긁어내야 되겠죠? 프로루트 MTA입니다. 프로루트 MTA를 3분 정도 지난 후에 스프레이로 뿌리면 당연히 이렇게 다 녹아버립니다. 리트로 MTA는 3분 정도 경화시킨 후에 물을 세게 뿌려도 워시아웃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리트로 MTA는 에피컬 서저리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노노노 세 가지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5% NaOCl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치아가 다 망가집니다. 또 가타파처하고 MTA를 같이 쓰는데 MTA 퍼포레이션 부분을 메꾸고 가타파처를 넣는 방법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TA는 생체 조직과 접해져 있을 때 한 2mm 정도까지는 경화가 되지 않습니다. 롱 세팅 MTA는 절대 경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퍼포레이션 되어 있는 사이트의 두께는 2mm보다 훨씬 얇은 두께입니다. 굳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를 토탈로 MTA로 그래프팅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타파처 실러로 사용하고 MTA를 실러로 사용하고 가타파처를 넣으면 어떨까? MTA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무식한 방법입니다. MTA 실러가 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펙스 부분은 워터 파우더 레이쇼가 실러로 들어갔을 때는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에피컬 부분이 잘 굳어줘야만 에피컬 퍼코레이션 뿌리 끝에서부터 침투되는 것들을 방지시킬 수 있는데 굳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치료가 되고요. 코로널 부분, 코로널 부분에서는 가타파처와 MTA 실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노블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폴리머와 칼슘 실리케이트는 화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로널 쪽에서 리킹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MTA 실러 사용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5% NaOCl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5% NaOCl을 많이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익세시브하게 엔라지먼트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육 테이퍼까지 빡빡 긁어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NaOCl 5%를 매번 올 때마다 세척을 해요.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NaOCl 5% 그 냄새가 좋아서 계속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COH2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넣기도 해요. 이런 상태에서 MTA를 어떻게 해요? 가압 근관 충전법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꽉꽉 다져 넣습니다. 꽉꽉 다져 넣으면 프로루트 MTA와 다른 MTA 암제루스들은 팽창률이 0.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수 MTA는 팽창률이 0.09%예요. 그래서 근관 충전제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익세시브한 컴프레션을 가해서 컴팩션을 하게 되면 근관은 뽀개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치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치아를 킬링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이제 퍼포레이션 부분만 메꾸고 나머지를 가타파초로 메꾸면 어떨까?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입니다. 퍼포레이션 부분을 메꾸고 가타파초로 나머지를 메꿀래. 왜 그렇게 하죠?
가타퍼처가 너무 좋습니까? 가타퍼처 이제 버려야 할 재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굳지 않습니다. 안 굳어요. 그리고 여기에 천공된 부분들을 무슨 재주로 여기를 메꾸죠? 그리고 거기가 굳어 있는지 안 굳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타파처를 넣을 때 이러한 재료들이 굳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타파처들이 꼈다 뺐다 하면서 가압분과 충전하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퍼포레이션 됐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토탈 밀폐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MTA를 실러로 해서 렌치로 스파이럴로 넣거나 MTA 실러를 꽉 짜놓고 원콘으로 한번 꽂아볼래. 우리가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리고 MTA가 좋다고 하니까 뭔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논문은 이미 나왔습니다. MTA를 렌치로 스파이럴로 밀어 넣거나 실러로 사용하고 가타파처를 꽂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에펙스 쪽에서는 워터 파우더 레이쇼가 조절이 안 돼요. 너무 묽기 때문에 그냥 침투가 바로 됩니다. 굳지 않습니다. 이 두께가 MTA 두께가 과연 몇 미리가 되겠어요? MTA가 밀폐성을 발휘하려면 5mm가 있을 때 100% 밀폐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한 5mm를 올소 MTA로 그래프팅해서 메꿔야만 밀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러로 이렇게 넣게 되면 가타파처를 꽂는 그 순간부터 굳지 않고 리킹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환자를 위한 진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타파처 중심의 그러한 치료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치아를 살리는 거에 굉장히 한계에 많이 부닥히고 개업이들의 입장에서는 엔도돈티스트처럼 마이크로스코프를 보고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성공률을 98%까지 끌어올려야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가타파처 중심의 컨셉과 가타파처 중심의 치료법을 이제는 버리시라는 겁니다. 버려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오히려 환자에게 더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20세기에 개발됐던 가타파처의 이 감옥,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강의 들으시고 이제 21세기에는 감옥에서 나오셔야죠. 고무로 만든 별거 아닌 그런 감옥에서 이제 밀쳐내고 자유롭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 필링은 근관 안에 바이오 세라믹을 이식하는 그래프팅 프로시디어입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갈을 사용할 것인가, 젓갈을 사용할 것인가, 포크를 사용할 건가, 그러한 종류의 선택의 그게 아닙니다. 이건 브랜드적인 개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치료 술식입니다. 근관 안에 바이오 세라믹을 이식한다. 이식하는 이식술, 외과적인 이식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링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난 치료법입니다. 근관 내에 이식하는 이식술로서 치아를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프로시더로 이해를 하셔야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자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 즐기시면 돼요.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말을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찍으시면 되죠?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되고 쭉 찍으십시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원장님들 그 이메일 함으로 제가 한 강의 동영상하고 슬라이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 강의를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못 찍으셨으면 옆에 분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치아 아끼기, 이 스티커 다 받으셨죠? 올소 MTA 제품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이고 저를 도와서 연구를 진행시켰던 연구원장들입니다.
낯익은 얼굴들 많죠? 동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하는 걸까요? 네. 오, 임플란트 발치입니다. 예.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자, 가타파처로 충전된 뒤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임플란트가 헐렁헐렁 하더니 빠졌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다. 자, 이건 다른 케이스예요.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남자 고등학교 선배님은 어떤 존재라는 걸 남자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심자마자 한 달 후에 임플란트가 빠진 게 아니라 앞에 치아에 리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측벽이 녹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저널에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를 수술할 때 인접치아 뿌리를 건드리면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생겨서 빠져. 그건 알겠어요. 심피시스에 임플란트를 할 때 너무 오버히팅하게 과도한 열이 발생하면 인접 자연치아에 병소를 유발하게 되고, 그것을 가타파처로 치료했을 경우에 혹시 세균들이 밀폐가 되지 않아서 리킹이 되면 임플란트 빠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플란트 엔도돈타이티스라는 텀이 나왔습니다. 임플란트에서 치아 쪽으로 영향을 줘서 결국은 임플란트가 빠지는 것. 이거는 다이렉트 트라우마, 커팅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 간접적으로 인다이렉트 데미지인 오버히팅 때문에 인접치아의 네크로시스, 인펙션, 그 다음에 임플란타이티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접치아를 가타파초와 실러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Reactivation of prior apical lesion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 세우고 가타파초로 충전한 이 인접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빠집니다. 여기에 있는 병소를 자극을 했습니다. Reactivation.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큰 트라우마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줍니다. 외과적인 모든 시술은 인접 조직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엔도돈틱 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합니다. 치아에서 임플란트 쪽으로 영향을 줘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것. 분류는 이렇습니다. IE, EI, 임플란트 엔도돈타이티스, 엔도돈틱 임플란타이티스. 이 둘 중에 둘 다 싫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는데 어떤 게 더 심각할까요? 이겁니다. 임플란트 심었는데 앞에 치아에 영향을 줘서, 이것이 또 임플란트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두 개가 다 안 좋아져서 임플란트가 빠지고 치아도 나빠지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이것에 발생하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자,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 콜드 테스트, 얼음 콜드 테스트, 그 다음에 EPT, 바이탈리티 테스트 중요합니다. 그리고 콤빔 CT로 가능한 확진을 하십시오. 가능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콤빔 CT 없으면 문진, 시진, 촉진, 타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시키시고 콜드 테스트와 EPT 테스트를 통해서 인접 치아가 바이탈리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I든 EI든 그러면 그 치아를 이제 엔도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거 가타파처입니다. 왜 퀘션을 했냐면 가타파처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밀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타파처 중심의 치료는 리페어적인 치료입니다. 리페어. 리제너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리페어적인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입니다. 바이오필링은 근관 안에 바이오세라믹을 그래프팅하는 프로시저로서 이것은 리제너레이티브 트리트먼트입니다. 손상된 치주 조직을 원래로 회복시켜주는 개념의
근관 내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필링을 하게 되면 바이올로지컬 하거나 아니면 외과적으로 손상되어 있거나 우리가 시술하다 보면 구멍을 뚫기도 하잖아요. 이아트로제닉하게 구멍 천공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다 힐링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오 필링은 실링 애빌리티, 밀폐성이 우수하고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리제너레이션 세라피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 필링을 하면 만병통치일까요? 바이오 필링 하면 임플란타이티스가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스트라 레디큘러 서페이스에 인펙션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관 밖에 캘큘러스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에펙스 쪽에. 예. 그러면 트리트먼트 프로토콜은 인트라 레디큘러 인펙션일 경우에는 바이오 필링으로 완벽하게 100% 세균 제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익스트라 레디큘러 서페이스 인펙션은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꼭 하셔야만 돼요. 이렇게 익스트라 레디큘러 서페이스에 캘큘러스 같이 붙습니다. 발치하고 나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보십시오.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관 처음에 치근단에 생긴 캘큘러스 같은 것들을 이 안에 근관 충전을 재근관 충전을 재근관 치료를 100번을 한들 이게 힐링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외과적인 접근이 돼야 됩니다. DDS입니다. 왜 이 슬라이드를 넣었냐면 여기 오신 원장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디그리 오브 덴탈 서저리로 우리가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살아있는 치아를 치료하는 외과의사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치아, 죽은 치아를 다루는 것은 장의사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치아를 다루는 내과의사도 아니고 외과의사예요. 외과의사. 그래서 수술적인 인터벤션, 서지컬 인터벤션,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수술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발수된 자연치아가 우리가 DDS의 개념이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었어. 그래서 거기에 NaOCl 5% 매번 올 때마다 가글링 시키고요. EDTA 넣어서 디미네랄라이즈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치아가 너무 많이 상하게 됩니다. NaOCl을 넣게 되면 이렇게 표면이 상하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처럼 표면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죽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완전히 죽습니다. 치아가 NaOCl EDTA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죽게 됩니다. 망가져요. 적당히 쓰셔야 됩니다. 자, 실러를 넣어서 근관 충전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흡수가 되는 좋은 재료야. 기쁜가요? 아니요. 이 재료들이 우리 몸에 남아서 이와 같이 마크로파지들이 이것들을 먹지만 얘네들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죽으면 그 소화 안 된 거를 다른 마크로파지가 먹어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엑스레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안에는 유가 조직들이 많이 번져 있고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사이너스 안에 넘어간 비타팩스입니다. 비타팩스를 확인하고 수술하고 들어가서 잘라냈습니다. 힐링 깨끗이 됐습니다. 발수된 치아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발수된 치아를 살아있는 대상으로 이제부터 인식하시고 리페어적인 치료에서 리제너러티브 트리트먼트로 가게 되면 100세 치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 수명 100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치과의사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치아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바이오 필링을 하고 나서 외과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에피컬 큐레티지를 하시면 됩니다. 레셔널레는 인트라 레디큘러 서페이스에 인펙션이 완전히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관 밖, 익스트라 레디큘러 서페이스 인펙션을 에피컬 큐레티지만 하더라도 치유시킬 수 있다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바이오 필링을 했는데요. 피스툴라가 없어지질 않아요. 이럴 때는 열고 들어가서 긁어내시면 됩니다. 긁어내시고 2주 만에 깨끗하게 힐링이 됐습니다. 에피코엑토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피코엑토미를 할 때 바이오 필링을
하고 나서의 장점은 뭐냐면 리트로 캐비티 형성할 필요 없고 리트로 필링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레이셔널레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근관 안에 문제는 100%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근관 벽에 extra radicular surface infection source를 자르고 나오는 겁니다. 상악 17번의 바칼 루트입니다. 상악 17번의 팔라탈 루트입니다. 이걸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죠. 역근관 충전을 하지 않으면 자르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간단해집니다. 힐링 깨끗이 됐죠. 자, 그러면 임플란타이티스를 프리벤션 하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브릿지를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완전히 그 안에 어브트먼트들이, 지대치들이 세균 감염이 됐습니다. 그럴 때 바이오필링을 하시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십시오. 그러면 1년 반 정도 지나면 완전히 뼈로 리제너레이션이 됩니다.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폐료가 굉장히 나빠서 전체 치아를 사운딩, 이벨리에이션 하고요. 발치치아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이오필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시키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4년 후에, 4년 5개월 이후에 치료됐던 모든 치아들은 다 건강히 잘 유지가 돼요. 만약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가타퍼처를 치료했을 때 리킹이 세서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자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진료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이오필링을 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치료를 진행하십시오. 자, 이 케이스는 어떨까요? 리전이 전혀 없네, 그냥 임플란트 심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T를 찍어보면 리전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임플란트가 그냥 들어가게 되면 임플란타이티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링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케이스는 어떨까요? 오랫동안 가타퍼처 실러에 의해서 크로닉한 만성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하이퍼세멘토시스가 되고 리전이 잡혀 있어요. 이럴 때 이걸 또다시 가타퍼처하고 실러로 넣는다는 것은 완전 넌센스, 비과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밀폐를 이룰 수 있는 재료, 생물학적인 활성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에피컬 쪽에 양쪽에 다 잡혀 있습니다. 리전이. 이럴 때 바이오필링을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십시오. 순서는 바이오필링 먼저입니다.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셔야 돼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 보니 힐링이 골 형성이 다 돼서 리제너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가타퍼처, 원래 있던 가타퍼처 다 제거하고 올수 MTA로 근관 내 이식술을 시행하면 유가종 다 없어지고 힐링이 되고 임플란트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앞에 쪽에 병소가 생겼을 경우, 그럴 때도 역시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거를 그냥 바이오필링 하십시오. 그러면 뒤에 녹았던 뼈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커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후에 행복하게 치료가 마쳐졌습니다. 프론탈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뼈가 많이 녹았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힐링이 완전히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생겼을 때 했는데 치아가 빠졌어요. 치아가 빠졌을 때는 가타퍼처가 이게 원인이 된 겁니다.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잘 설명을 일단 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임플란트 하기 전에 앞에 있는 가타퍼처 실러가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다 제거하고 재근관 치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컴빙 CT로 찍어보면 가타퍼처 실러 이 부분에 리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D 엑스레이로는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이오필링 하시고 임플란트를 다시 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뼈가 형성이 되고 자연 치아도 살리고 임플란트 살리고. 자,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 보철 다 돼 있고 여기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거 전체 보철 갈아주세요. 제가 평생 저축해서 원장님께 왔습니다. 답이 생기셨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이누스, 깨끗하네. 가타퍼처 실러 되어 있어. 여기에 시네드린 멤브레인 리프팅 시키고 바이오스 넣으시겠어요? 여기서 리킹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생기셨죠?
바이오필링을 하시는 겁니다. 바이오필링 하시고 환자를 위해서 또 치과 의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 91세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RPD를 해드렸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병원에 오시기도 힘든데 왜 오셨을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히 잘 썼네, 원장. 고마워. 저도 이제 90세가 될 텐데 90세가 넘어가면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깰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와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할머니 삶과 진리에 나의 진료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드렸을까? 과연 치아를 막 뽑아서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치아가 나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나를 아껴줘서 고마워요. 이제 안녕. 내가 뺐어요. 발치할 때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치아와 대화하십시오. 치아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정말 말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계속 퍼져나가서 많은 치과의사와 또 많은 환자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굿 퀄리티의 삶을 갖고 100세 수명에 진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